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 김아엘 선교사님과 1부에서 사실은 마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2부로 다시 이어집니다. 왜 그랬냐 하면 3시까지, 지금 시간이 3시가 좀 넘었는데 가셔야 될 입장인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선교사님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는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자기의식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짧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누니까 제가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선교사님께서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라면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대한 거를 먼저 한번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이야기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선교사들을 폄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간혹 제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파송되어서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5곳의 교회들이 뭐 개척되고 서게되고 이제 건물 구입하게 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속에서 이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많은 그 후원들을 받아서 이제 교회들을 건물 구입하기도 하고 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네. 건축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왠지 제 나발이 같고 제가 거기 가면 사장님 대우받는 느낌 뭐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보냈을 때는 한국 외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보냈을 때 거기 자전자립자치라는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한국 교회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이 그 그 옛날에 네. 벌써 그게 이제 한 130년 그럼요. 저를 파송한 개복교회만 해도 130년 된 교회거든요. 윌리엄 정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 정말 역사가 깊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오히려 파송돼 있는 선교사들이 나가서는 저처럼 여기는 내 나발이야 내 말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이제 아픔을 좀 가지고 가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오발이라는 것이 이제 방송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생각하실 때에 다른 뭐 선교사님이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익히 알아들었고 제가 사실 이걸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의 방송국이 돼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저는 이제 몸에 대해서 하니까 몸을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주면 그 윈인을 통해서 뭔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공조 현상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불가리아 쪽에 선교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거기 한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가 있습니까? 일단 한 40여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족을 꾸리고 있는 선교사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가족이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있다는 건 혼자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다른 데 보게 되면 혼자 나가서 있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거긴 주로 그러면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남자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렇죠. 가장은 남자 선교사님들이 근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을 처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동족과 함께한 그런 가정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현지인하고 결혼한 선교사님은 불가리아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그건 알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질문했던 대로 지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불가리아를 통해서 또 그 주변 그리고 오늘 이제 그 3분 오시기쯤 했는데 이제 2분이 못 오셨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잠깐 같이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저희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그러한 마인드를 느껴서 사실 갱그리아에 가면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곳에 사는 인구가 75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노예였습니다. 왜냐면 로마에서 출발하는 배가 이제 아테네나 그쪽으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그 물건을 하역해서 갱그리 한 것까지 날랐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날라야 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일꾼들이 필요했고 있어요. 예. 배가 작으면은 통나무를 깔아놓고 배를 굴렸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바울은 본인의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뭐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그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고린도에서 그 교회 갔더니 회당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머리로 가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방인한테 가르쳤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날 밤에 또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이성의 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소리쳐라 라고 얘기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사역합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 그러면서 느꼈던 게 주인님이 주인이신다라는 그럼 자기는 노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노예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바깥의 모습은 겉모습은 그 당시에 이제 밤에라도 볼 수 있도록 노예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거든요.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거기서 사냥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나무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그 노예들의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바꿔야 될 부분인데 네, 네, 네. 첫 번째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는 재산권, 운영권, 영권이 있는 자립되어 있는 현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걸 그렇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죠. 선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 현지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 혼자 해서 그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팀 사역이 아니라면 선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쉽거든요. 근데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다 보면은 그게 어려워요. 사람들 각양각색이지만 결국에는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의 또 큰 묘미거든요. 중간에 죄송하지만 그러면 현재 불가리아에서는 그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오픈 발칸이라는 팀은 네. 지금 6유닛이 함께 더불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아니요, 있는 같은 거예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예배 공동체 같이 예배드리죠. 사역 공동체 같은 방법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그리고 생활 공동체 같이 사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나이트 클럽을 계약하게 됐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교회들이 팔려서 나이트 클럽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이트 클럽을 인수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뭐 전체 8억 정도 되는 돈에 뭐 팔고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준비하고 하니까. 근데 그 나이트 클럽이 좀 준비하는 곳이 원래 교회였다가 나이트 클럽이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나이트 클럽으로 지은 겁니까? 원래 나이트 클럽으로 지었던 그 것이고. 나이트로 지었던 거를 이제 교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야, 그건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인데. 그렇죠. 학생들이 3만 명이나 사는 학생타운 중심지에 있는 곳인데 네네. 그곳에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나오나 패티김이 노래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곳인데 그렇구나. 그곳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자, 됐는데 그러면 그 대목에서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유럽 각지에는 교회가 이미 다 팔려나가서 뭐 카페나 술집으로 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듣기에도 우리나라도 결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좀 제가 몇몇을 보았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께서 어차피 외국에서 그런 많은 현장들을 봤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나라 교회에 정말 선교사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성경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좀 다른 많은 목사님들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제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럴 수 물론 있는 입장은 그럼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팀은 그래서 영국에만 가도 9,000개나 되는 교회들이 팔렸어요. 뭐 서점으로, 꽃집으로, 뭐 술집으로, 뭐 나이트클럽으로,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으로까지도 팔렸어요. 그런 곳이 영국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은요, 저희들이 연합해야 된다. 선교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각자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같이 모으고 뜻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아 선교사회가 이번
이제 내일 모레면 또 가가지고 연합 집회하거든요. 수련회를 같이 해요. 네. 그런 기회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수원에 있는 하늘꿈 연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저도 얼마든지.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요. 거기서 보내주는 이제 작은 헌금들이 풍성한 열매로 연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15년 전부터 김장 축제를 같이 했었어요. 선교사들끼리 모아서. 그럼 그래서 김장 축제라는 것은 선교사님들만 잡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 명들이 먹을 수 있지만 같이. 첫 번째는 선교사들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김장을 해야 되니까. 예, 어차피 김장에다 각기 전투로 김장하는 것보다 네네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불가리아에서는 15년 됐고요, 알바니아에서는 10년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5년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3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못하지만 네네네. 김장 축제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드냐면 나도 배추처럼 절여져야 되는데 아멘. 나도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처럼 죄송합니다. 김장을 하면서 나도 저 배추처럼 절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 다짐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현지의 시대는 그런 마음이 들 자동적으로 수밖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나도 모든 재료처럼 갈려지고 버무려져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김장이라는 그 김장 한 포기가 제대로 만들어지기까지 아시잖아요. 그럼요. 무와 고춧가루와 또 새우젓에 뭐에 여러 가지가 모여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완숙되게 숙성되지. 예. 발효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그냥 꼬집어주고 싶어.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재밌게 예. 아주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 방향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현재 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암암리에 다 교회학계가 없어지고. 고령화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거 청년부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문 닫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교회에 선교사님의 입장으로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럴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겸손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김장 축제를 통해 선교사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렇죠. 또 그로 더불어서 자녀들이 MK 캠프를 지금 저희들 10년 했거든요. 아. 근데 이 김장 축제나 이 MK 캠프라는 것이 절대 저희 오픈 발칸이란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는 마중물처럼 그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 일들을 할 때 결국에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 아멘. 인정되는 거죠.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네, 세대에 네, 네, 진짜 네. 올인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 내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면 이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발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죠. 아멘. 근데 한국 교회가 만약에 죽어간다면 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저출산, 뭐 고령화 그런 곳에 문제가 있지 않고 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우리 자신 나라는 그렇죠. 것에 그건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든 게 지금 그렇죠. 예. 뭐 K-팝, K-푸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안에서 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예. 뭐 제 입장으로는 제 그러니까 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여러 가지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저희들은 그걸 받아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받고 있고 그것들을 그냥 오늘 말씀 읽었네, 누구 설교를 들었네, 그걸로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씹고 또 씹는 사람이 된다라면 말씀이 우리 세포가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하냐면 나하고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장 먼저 내 아내가 알고요, 내 자녀들이 알아요. 아멘. 근데 선교제나 뭐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성 교사님 뭐 이렇게 그 험담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 누구랑 이렇게
그러면 그걸 누가 듣겠어요? 내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모습은 교회에서는 보이는데 가정에서 그 모습이 안 보인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불성설하죠. 예. 그냥 말씀은 그런 척 하지만 막상 입시가 중요하고 세상적인 출세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네. 물론 출세하는 부분, 뭐 학업에 대한 부분, 뭐 힘에 대한 부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표대를 향하는 어떤 길들이 될 수는 있지만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된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안으로 곪고 있는 문제들은 그곳에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중심에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또 그분께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아멘.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마디로 선교사님만 같으면 나는 얼마든지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겠어요. 아멘. 난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게. 그게 저도 이제 늘 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내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멘. 마음에 창은 눈이요. 그 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럼 언제 돌아가신다 그랬죠? 이제 내일 아침 비행기로 불가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천사 또 그리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번 오십시오. 제가 개인 드론이 있으니까 네. 타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구나. 언제쯤 다시 들어올 계획은요? 주께서 가라면 언제든지 옵니다. 알았어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아마 몇 개월 안에 좀 오시게끔 아멘, 할 것 아멘, 같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런 내용과 함께 앞으로 송유사님이 이제 현지에서 보다 많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으로 포부와 비전에 대한 걸 한번 여쭌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불가리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네. 오픈발칸 팀이 마중물적인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역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제 지금 구입하고 하게 되는 나이트 클럽에 이제 생활 공동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200여 평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꽤 규모를 크네요. 주셔요.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허락하신다면 좀 더 모금이 되어서 3층을 증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다란 예배당.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층인가요? 지금 2층입니다. 예. 3층에 커다란 예배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네. 아까 뭐 오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럼요, 있으면 그 그럼요.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그럼요,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3층 주어 주셔가지고 그곳에 K-팝, K-컬처, K-태권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동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스토리 이야기들을 예, 사진과 영상으로 예, 보내주시면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 현재 거기 또 한 40명, 40가정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6가정이 모인다니까 예. 그들과도 함께 나누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거를 저희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또 국내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3층으로 올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 저 또 돕도록 노력할 테니까 아멘. 하여튼 그렇게 정보를 계속 나누고 고려하는 거로 하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불가리아 얼마나 더 계시면서 그 나머지의 비전은 어떤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만 25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네네. 한 10년 정도는 더 이 자리에서 정진해서 사역을 할 것 네, 같고요. 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5기 사역은 마무리를 지었고 네. 이제 6기, 7기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까지 네. 되었던 것들을 연장성산에서 사역하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예, 돼요. 그다음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서교사님의 그 앞으로 그 귀한 결실을 우리 주님께 그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불가리아 영역에서의 그 어떤 모든 아름다운 결실을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기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들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